사회사업 하실 때 소속된 사회사업 조직 이해하셔야 됩니다. 내 조직이 어떤 곳에서 내가 지금 환경 속에서 일하고 있는지 꼭 이해해 주세요. 그래서요, 집 짓기의 출발은 집터가 어떤지를 보고 판단하는 거고요. 어떤 상황인지를 봐야지 거기에 맞게 설계를 하고 집을 지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먼저 살펴야 되고요. 이건 집 지을 때뿐만 아니라 장난감도 현황을 파악하거든요. 토이스토리에 보면은 얘네들 시키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인지 살피라 그래서 얘네들이 살피고 그 다음에 돌아와가지고 보고를 하고 그럼 거기에 맞게 실천을 하잖아요. 그럼 마찬가지로 사회사업가도 현장사회복지사도 지금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 거냐 하면 지역 주민과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 해야 될까요? 아니면 다른 요구도 있는 걸까요? 다른 요구도 있으시거든요. 근데 뜻있게만 실천하시려고 하시는 분이 가끔 이걸 잊으세요. 당사자와 지역 주민이 원하면 무조건 해야 되는 것처럼. 근데 그러한 저차원의 방정식을 푸시는 분들이 아니세요. 고차 방정식 푸는 분들이세요. 주민운동 하시는, 혼자서 활동하시는, 시민운동 활동하시는 분 있잖아요. 조직으로부터 요구받는 것이 별로 없으면 훨씬 더 근본 목적에만 맞춰가지고 단순하게 일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하다는 건 명확한 목적성을 가지고 일한다는 거예요. 이해관계자가 적다는 뜻이에요. 근데 복지기관은 이해관계자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아요. 그러면 그 이해관계자들을 다 충족시키는 교집합을 찾아서 일하지 않으면 일 잘해놓고도 지역주민 당사자 욕구 잘 충족시켜 드렸다 하더라도 혼날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현황이 어떠한지를 꼭 파악하셔야 되는데 어떤 현황을 갖고 있느냐 하면 복지사는 법인의 요구도 생각해야 되고요. 정부, 지방정부, 자치단체의 요구도 생각해야 되고 기관장님의 요구도 생각해야 되고 지역사회의 요구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당사자 포함해서. 그러면요. 자칫 잘못해서 이 세 가지의 현황을 무시하고 일했다가는 이 나머지 것들 때문에 나중에 걸림돌이 되실 가능성이 높으세요. 그러면 반드시 파악하셔야 돼요. 다차원의 방정식이에요. 저희가 푸는 건. 사회사업과 지역사회 요구만 하는 거 아니고 더하기 기관장과 법인의 요구 그리고 정부, 지방정부 요구도 충족시키면서 일하셔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다차원의 고차 방정식을 푸시는 분이시지 1 더하기 1은 더하기 X 뭐 이렇게 1차 방정식 푸시는 분들이 아니신 거세요. 그러면 내가 어떤 조건에 있고 무엇을 충족해야 되는지 반드시 파악해서 일하셔야 되고 첫 번째로 뭐 파악하셔야 돼요? 법인과 기관. 근데 기관은 사실 누구예요? 전 아주 현실적으로 해요. 기관장님이세요. 예. 그러면은 누굴 파악하셔야 돼요? 기관장님. 그리고 법인 요구 파악하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법인의 요구는 누굴 통해서 복지기관에 관철되기 시작하느냐 하면 기관장님을 통해서 관철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법인에서 요구하는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바가 있는지 그걸 먼저 파악하시되 암묵적으로는 법인의 요구사항도 누굴 통해서 관철되기 시작하느냐 하면 기관장님으로부터 관철되기 시작하니까 기관장님이 어떠한 가치체계를 갖고 계시는지 복지에 대해서 어떤 이상과 사명을 꿈꾸고 계시는지 그리고 복지기관은 뭐 하는 곳이라고 스스로 정의 내리셨는지 꼭 파악하셔야 돼요. 아무리 이상한 분이라 하더라도요. 생각이 있어요. 다 있다고요. 그러면요. 그게 논리적으로 안 맞는다 하더라도 파악하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요. 사실 나도 논리적으로 전혀 무결할까요? 아닐까요? 아니잖아요. 나도 결함이 있잖아요. 그러면요. 결함의 정도만 클 뿐이지 도찐객찐이고요. 도토리 키재기예요. 그러면 일단 기관장님이 생각하시는 가치체계 이상 사명을 파악하시는 게 중요하고 또 하나는 기관장님이 중시하시는 실적 있잖아요. 성과. 진짜 실적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평가를 중요시할 수도 있고 평판을 중요하게 여기실 수도 있어요. 그것이 뭐에 기관장님이 좀 더 높은 가치를 두는지 파악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리고 기관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책임 역할은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기관장님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현실이라는 거예요. 저는 현실이 부당하다? 그러면 바꾸면 좋겠어요. 언제? 힘이 있을 때. 힘없는데 바꾸겠다고 해가지고 장렬히 전사하고
의미 있죠. 의미 있죠. 죽은 사람이 많아야 실패하는 게 쌓여야 나중에 성공으로 넘어가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일부러 죽을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파악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기관장님한테 물어보세요. 우리 기관의 가치체계는 뭐냐? 이상과 사명이 무엇이냐? 물어보세요. 예. 이상과 사명이 뭐예요? 막 이렇게 물어보고 기관장님한테도 묻고 상사한테도 물으세요. 기관에 이상 사명이 있다면. 예. 그런데 곤란하게 하지 마세요. 물어보는데 답을 잘 못하신다. 더 이상 물어보시면 안 돼요. 그냥 그렇군요 이렇게 넘어가세요. 모르는 사람한테 계속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은 괴롭히겠다는 뜻인데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음이 상하면 그걸로 화 안 내고 딴 걸로 화낸다니까요. 그러면 관계만 안 좋아지고 실제로 목적지에서 더 멀어져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가치체계가 만약에 근데 물어봤는데 불명확해요. 그리고 분명히 써있긴 한데 그대로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뭐냐면 그 기준이 사람이란 뜻이에요. 예, 써있는 대로 안 한다는 건 근데 하여튼 기준은 있잖아요. 기준은 누구라는 거예요? 기관장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더 필사적으로 누굴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기관장님 꼭 이해하세요. 권력자 꼭 이해하세요. 그래서 머릿속에다 이런 거 그리세요. 우리 기관장님의 뇌구조는 어떨까? 이런 거 그려보세요. 뭘 중요하게 여길까? 뭐가 중요할까? 홍보가 더 중요할까? 예산이 더 중요할까? 프로젝트가 더 중요할까? 어디에서 평판 얻는 게 더 중요할까? 아니면은 평가 A등급, 최우수 등급 받는 게 더 중요할까? 어느 게 더 중요할까? 왜 그걸 중요하게 여기실까? 이런 것들을 이해하셔야 돼요. 예. 이거 모르고 하면은요, 그러면 열심히 했는데 서로 싸워요. 그래서 저는 지피지기면 100점 불패라고 생각해요. 예. 100점 100승은 아니에요. 100점 불패예요. 지진 않아요, 최소한. 성과는 내고 지진 않아요. 그러면요, 파악하셔야 돼요. 평판이 더 중요하다? 그럼 기관이 기대하는 실적도 파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관장님한테 물으세요. 기관장님, 왜 사회복지계에 들어오셨어요? 어떤 거 하시면 좋으시겠어요? 어떤 거 하면은 참 의미 있다고 생각하시고, 우리 기관이 어떤 거 하면은, 어떤 거 이루면은 좋겠다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어떤 걸 요구하시잖아요. 그럼 물어보세요. 그거는 어떤 거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근데 전 직원이 있는 데서 물어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러지 마세요. 그럼 뭐 얻지도 못해요. 근데 많은 직원들이 투사의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꼭 회의 시간에 얘기를 해요. 관장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막 그러면서 막 싸우거든요. 그러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관장님 입장에서는 여기서 내가 의견을 접는 순간 뭐가 무너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조직 리더십 권위가 무너진다고 생각하셔서요. 그때부터는 그냥 자존심 싸움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내가 이루고자 했었던 바른 방향으로 가지도 못하시잖아요. 그래서요, 꼭 실용을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실용을. 그러면 너무 개량주의자 아니냐 막 이런 얘기 하실 수 있거든요. 세상을 안 바꾸고 거기에 막 적응해가지고. 근데 저는요, 혁신주의자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요, 개량주의자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조금씩 세상을 바꾸면서 임계점을 넘도록 거기에 올려내는 사람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요, 저는 타협주의자, 개량주의자, 근본주의자 아니에요. 저는 타협주의자, 원칙주의자도 아니에요. 개량주의자 이런 사람이라서 얇고 모질고 끝까지 즐기게 현장에 남아가지고 계속 바꿔보자 하는 주의예요. 저는요, 짧고 굵게 한 번에 장렬히 전사하는 거 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많다고 사회복지가 발전한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런 사람보다도 대다수의 사회복지사가 얇고 모질게 끝까지 막 이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요, 물어보세요. 근데 곤란하게 묻지 마시고. 그러면 어떻게 물어보셔야 돼요? 언제 물어보셔야 돼요? 개인적으로 비공식적 만남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저는요, 복지관에 일할 때 개인적으로 비공식적 만남 엄청 많이 했어요. 관장님이랑 부관장님이랑. 왜냐면요, 직원들 다 있는 앞에서 제가 꺾어버리는 순간 절대 안 꺾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관장님, 저 어디 가는데 같이 가시면 안 돼요? 뭐 이렇게 일부러 하고요. 그리고 직원 연수 갈 때 누구 차 타야 돼요? 관장님 차 타야죠.
저 관장님 차 탔어요. 부관장님 차 탔고요. 근데 대부분의 직원들은 연수 갈 때 아침에 뭐부터 파악하세요? 야, 관장님 무슨 차 타고 가신대? 그럼 이쪽 차 타면 이쪽에 뛰어가야 다. 이거는요, 놀라운 기회를 잃는 거예요. 관장님은 이해할 수 있는 기회? 그 관장님과 대화해가지고 비공식적으로 이야기해서 관장님도 내 생각을 좀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기회를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서 싸우는 거예요? 공식적인 자리에서. 절대 물러날 수 없는 곳에서. 벼랑 끝에서. 그래서 저는요, 적극적으로 같이 타고 다녔어요. 그래서 일부러 얻어 타기도 하고, 제가 태워드리겠다고 하고, 특히 뭐 있을 때요? 고민 있을 때. 관장님이랑 충돌될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타보려고. 그래서 같이 가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관장님이 운전하시면 더 좋아요. 왜 좋냐면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어느 일에 집중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에너지 총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하다 보면은요. 질문했을 때 많은 생각을 해서 꼬아서 얘기 못해요. 원래 그래요. 그래서 본성적인 얘기가 많이 나와요. 감정적인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운전하면서 가다가 옆에서 초행길인데 막 옆에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단답식으로 나오거나 내 속마음을 이야기하는데 이건 얘기하면 안 되는데 막 그러면서 얘기하게 되거든요. 실제로 그래요. 이게 에너지 총량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면 여자친구랑 걸어가다가 야, 이 2는 그러면 이 2는 4 바로 나오죠. 이런 거를 다 걸어가면서 얘기해요. 근데 걸어가면서 얘기하다가 야, 36 곱하기 26은 그럼 멈춰서 해 다. 왜냐하면 논리적 생각을 하느라고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도 멈춰요. 여기다 에너지를 안 써요. 그래서 길거리 여자하고 남자하고 싸우잖아요. 울면서 싸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 눈에 누구밖에 안 보이는 걸까요? 지금 상대방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옆에서 지나가면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것도 안 보여요. 왜냐하면 여기 집중하지 않으면은 깨지기 일보 직전이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정보를 다 차단시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관장님이 이런 일상적인 활동을 한다? 그러면 훨씬 더 마음이 느슨해진 상태이고 여기서 내가 내 의견을 철회했다 하더라도 다른 데서 권위가 무너질 이유가 없잖아요. 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개인적으로 만나시거나 비공식적으로 하시거나 아니면 강사로 불러가지고 교육을 받으시든가. 그래서 저 복지관에 있을 때요, 저 관장님 강사로 모셨어요. 2시간 동안 드렸어요. 복지관에 대한 관장님의 이상과 사명에 대해서 듣고 싶다고. 꿈에 대해서 듣고 싶다고. 그래서 2시간 동안 들었어요. 직원들이 맨 처음엔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싫어했죠. 그래서 누구만 불렀을까요? 하고 싶은 사람만 오라고. 그래서 몇 명 왔을까요? 3명 왔어요. 저 포함해서. 3명이 들었어요. 관장님을 초대해서. 그런데 듣고 나니까 어때요? 이해가 돼요. 왜 그렇게 그동안 행동하셨는지. 문제는 동의는 못하겠으나 이해는 돼요. 이해가 되면 여지가 생기는 거예요. 해볼 만한. 그래서요. 관장님이랑 개인적으로 물어보시고 상사도 개인적으로 하세요. 이게 첫 번째.